뉴욕 한인회는 오늘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민사 박물관 건립 주정부 지원금 25만 달러의 승인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이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들은 코미 전 국장의 의회 증언 후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존 켈리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다카 수혜자들의 추방에 대해 우선 추방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제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뉴저지 니먼 마커스 백화점에서 런칭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진행하고 있는 한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을 뉴욕주가 지원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늘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주정부 지원금 승인을 알리고 최종 배분까지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뉴욕주로부터 커뮤니티 자본개발 사업 지원금 25만 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7개월 동안 란킴 의원님께서는 불철주야 이 그란트를 찾기 위해서 또 허락을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저희들이 뉴욕주로부터 이민사 박물관 건립을 위한 지원금, 캐피털 지원금 25만 불을 승인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지원금 승인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은 오늘 한인회관을 찾아 뉴욕주의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한인회가 받게 되는 지원금은 총 25만 달러로 현재 주 하원 의장의 승인을 받고 세출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최종 승인까지는 많게는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25만 달러가 우리 한인 커뮤니티 제일 큰 썸으로 지금 나온 돈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 이거 나미네이션 프로세스고 넥스트 스텝에는 이제 우리 그 변호사들하고 그 스테이트 에이전시들이 이제 뉴욕 한인회를 thoroughly vetting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체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뉴욕 한인회는 현재 진행 중인 이민사 박물관 내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을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소요 비용은 약 10만 달러가 예상되며 소녀상 제작은 한국의 광주시가 협조하기로 논의가 된 상태입니다. 한인회는 위안부 소녀상 건립 비용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의 증언으로 오히려 자신의 무죄가 입증됐다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아전 인수식이라며 비꼬았습니다. 코미 전 국장의 청문회가 진행되면 사면 초과에 빠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예정대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서면 증언이 공개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신시내티를 방문해 인프라 시설 재건을 위한 1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등 예정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의 증언에 대해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변호인을 통해서는 무죄가 완전히 입증됐다고 본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카소위츠 변호사는 코미 전 국장이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공개적으로 확인해 준 데 대해 대통령은 기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8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대통령은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을 포함한 누구에 대한 수사도 코미에게 중단하라고 지시 또는 제안한 적이 결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대통령과의 기밀 대화를 유출한 혐의로 코미를 수사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코미의 증언으로 오히려 대통령의 무죄가 입증됐다는 아전 인수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의회 증언 후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정치권에 불어닥칠 폭풍의 2막을 예고했습니다.
신문, 방송, 온라인 매체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긴급 뉴스와 속보로 코미 증언을 전하며 앞으로의 사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8일 코미는 5번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쟁이라고 반복했지만 백악관은 극구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일간지는 정치 평론가를 동원해 워싱턴 정가에 몰아친 폭풍의 제2막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CNN에 출연한 한 평론가는 일반 시민이라면 사법 방해죄는 범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하지만 대상이 대통령이라면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사법 방해는 독립 혐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평론가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사임의 기초가 된 사법 방해 의혹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다만 탄핵론을 드러내놓고 언급하는 것에는 다소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CNN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들여온 해명에 커다란 구멍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의심할 여지 없이 거짓이라는 제목을 달아 이번 사실을 보도했고 폭스뉴스는 대통령이 내게 풀린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명령하지는 않았다는 코미의 증언을 헤드라인으로 올렸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들은 코미가 오락가락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불체자 대대적 단속이 이어지면서 다카 수혜자들의 우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다카 수혜자들의 추방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켈리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연방국토안보부는 절대 다카 수혜자들을 추방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만 다카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다카 수혜자로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방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최근 진행 중인 불체자 색출 정책과 관련 모든 불법 체류자를 체포해 추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법 전과가 있는 불체자들을 타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추방류의 드리머들에 대한 처리 방안을 놓고 강경 온건파의 의견 차이로 해법을 미루고 있으며 현재는 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켈리 장관은 연방 상하원 모두 드리머를 추방시켜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구체적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연방의회에서는 드리머 구제 법안인 브릿지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브릿지 법안은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승인받은 76만여 명의 드리머뿐 아니라 다카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신청 자격이 있는 드리머들도 새 법이 시행되는 대로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해 승인 시 3년짜리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발급하는 법안입니다. 현대 자동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지난해 미주 시장 런칭부터 다양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제는 뉴저지에서 한인 단체장들과 언론을 초대하고 런칭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니먼 마커스에서 전시된 제네시스는 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현대 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뉴욕 뉴저지 공식 런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저녁 파라무스 가든 스테이트 플라자에 위치한 니먼 마커스 백화점에서 현대 자동차 관계자와 지역 판매 딜러가 함께한 런칭 행사에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회장, 경제인협회장, 한인 정치인 등이 참석해 한국의 새로운 자동차 브랜드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이번에 동부 지역 최초로 프로덕트 론칭 행사라고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매장에서는 지난 1월부터 정식으로 판매가 됐는데 아직은 전체적으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손님들 초청해서 행사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인 단체장님들, 그다음에 언론사 초청해서 우리가 시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시장에 런칭한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최첨단 기능으로 무장한 G80과 G90을 선보이며 성능과 품질, 가격 모두를 만족시키는 자동차로 유럽과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국산차 품질도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네 저는 자신 있게 제네시스 브랜드가 품질도 좋고 브랜드 명성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주저함이 없으시게 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는 지난 4월 뉴욕 오토쇼에서 공개한 프리미엄 SUV GV80을 출시하는 2020년까지 총 6개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명실상부한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어제 행사에 참석한 참가자들 명의로 1인당 $50씩 소아암 환자를 위해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도 또다시 대폭 인상됩니다.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7일 뉴욕주 재정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뉴욕주 보험상품 거래소를 통해 보험 플랜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일제히 인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인 가족 건강보험의 경우 16.6%, 소규모 직장보험 경우에는 11.5% 인상이 전망됩니다. 보험사 헬스나우 뉴욕은 무려 47.3%의 인상률을 제시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올해보다 38.5% 인상된 보험료를 내놓았고 케어 커넥트는 29.7%, IHBC는 25%, 엠블렘은 24.9% 인상폭을 제시하는 등 20% 이상의 인상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보험료 인상을 제시한 곳은 엑셀러스로 4.4%로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직장보험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보험료를 제시한 CDP-HP가 22.1% 인상폭을 나타냈으며 악스포드 헬스 인슈어런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에이트나 헬스퍼스트 등 모두 10%포인트 이상의 인상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에도 대다수 보험사들은 높은 인상률을 제출했고 평균 19.3%였던 인상률을 재정국은 16.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재정국은 자체 검토와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년 4월부터 새로운 메디케어 카드가 발급됩니다. 현재 사용하는 메디케어는 종이로 되어 있어 훼손이 쉽고 무엇보다 정보 노출의 위험이 우려됐었는데요. 새 카드 교체를 악용하는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메디케어 대상자들이 받는 메디케어 카드에는 소셜 번호를 포함 개인정보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국내 6천만 명에 달하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신분 정보 보호를 위해 내년 4월부터 카드에 표시된 정보가 제한된 새 카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카드 교체 시기를 앞두고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이를 악용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각종 신상 정보와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카드 교체에 필요하다며 카드 발급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새롭게 변경된 메디케어 카드를 발급하지만 별도의 카드 발급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시니어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새 카드가 발급되면 기존의 카드 홀더들은 베네핏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또 지금 지불하지 않으면 수수료가 점차 인상된다며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 카드 교체 기간은 내년 4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신구 카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올 가을 학기부터 뉴욕시 공립고교 115곳에 AP 과목이 신설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등 스템 분야 AP 과목도 추가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8일 Equity and Excellence for All 정책의 일환으로 AP 수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32개 고교를 포함해 총 115개 고교에 새 AP 수업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AP 수업은 부유층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드블라지오 시장은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고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AP 수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퀸즈는 20개 고교의 AP 과목이 신설되고 브롱스 32곳, 브루클린 21곳, 맨해튼 20곳, 스테튼 아일랜드 3곳 등에도 AP 과목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 중 38개의 교는 컴퓨터 사이언스 AP 과목을 추가했으며 이 밖에 스템 분야의 AP 과목이 100여 개 추가됩니다. 시장실에 따르면 지난해 최소 한 과목의 AP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44,906명으로 전년도보다 8.4% 증가했습니다. 최소 한 과목 이상의 AP 시험에 합격한 학생도 같은 기간 8.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파워볼 이번 주 화요일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다시 추첨이 진행되면서 잭팟 규모는 4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7일 파워볼 추첨에서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파워볼 1등 당첨금은 4억 3,500만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지금까지 파워볼 역사상 8번째로 많은 액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만약 10일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면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세금을 제외하고 2억 7,31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파워볼은 뉴욕과 뉴저지 등 44개 주에서 운영 중이며 1에서 69번 사이에 숫자 5개와 1에서 26번 사이에 파워볼 숫자 1개를 맞추는 것입니다. 2012년 이전까지는 장당 1달러였지만 이후 2배가 올라 현재 2달러입니다. 100만 달러를 받는 2등부터 상금은 고정 액수이고 3등은 10,000달러입니다. 흔히 복권 당첨을 번개, 벼락 등을 맞을 확률과 비교하지만 파워볼에 당첨될 확률은 2억 9,220만 1,338분의 1로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한편 파워볼 추첨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0시 59분에 실시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차량 도난 범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보험범죄국 NICB가 지난해 대도시의 인구 밀집도 대비 차량 도난 사건 발생 건수를 조사해 순위를 매긴 결과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도시 10곳이 공동순위 포함 10위권 안에 들어 전국에서 차량 도난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남쪽에 위치한 베이커스필드 지역에서만 지난해 7천여 건의 차량 도난 사건이 발생해 전국 3위를 기록하며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량 도난 범죄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량 도난 범죄가 심각한 도시는 머테스토,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프란시스코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차량 도난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도시는 뉴멕시코주의 엘버커키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연간 11만 달러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기관 고뱅킹 레이슨, 최근 미 전역을 대상으로 부모가 대출 등의 채무 없이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필요한 소득을 조사해 지역별로 순위를 매긴 결과 캘리포니아주는 연간 10만 6,770달러가 필요해 전국 2위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의 대학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한 해 평균 9,35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대출 빚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대학 등록금 대비 가구당 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하와이로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연간 12만 6,454달러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8일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지난 28대 뉴욕 한인 회장을 역임한 김기철 전 회장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 신임 의장은 김석주 전 의장의 뒤를 이어 앞으로 2년간 협의회를 이끌게 됩니다. 김 의장은 현재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도 맡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김민선 현 회장에게 힘을 보태고 동포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 한인의사 33세 조니 김 씨가 항공우주국 나사의 예비 우주인으로 선발됐습니다. 나사는 7일 1,5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2017년 우주비행사 후보 12명을 발표했으며 이 중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김 씨가 포함된 것입니다. 김 씨는 LA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산타모니카 고교 졸업 후 해군에 입대해 엘리트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에서 활약했습니다. 비영리 미술인 지원단체 알재단이 올해 신설한 알전 패밀리 재단 큐레토리얼 펠로우십 수상자로 최진경 씨가 선정됐습니다. 헌터 칼리지에서 미술사를 공부한 최진경 씨는 강 컬렉션에서 전시 기획 및 갤러리 행정 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 FIT에서 미술 마케팅으로 석사 학위를 밟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알재단의 큐레토리얼 펠로우로서 한인 작가들의 작품 활동과 업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8일 브롱스 과학고의 비공식 SNS에 자살을 예고한 학생의 글이 올라와 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자살 메시지를 올린 학생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SNS 메시지를 본 학생들은 자신도 왕따이고 성적도 형편없지만 살아야 할 많은 이유들이 있다며 힘을 내길 바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가겠고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가끔 흐리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지만 무덥겠습니다. 월요일은 맑고 흐리기를 반복하면서 역시 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